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 제14회 오늘부터 국토계획법 문제 들어갈 텐데 이제 한 순환 돼서 두 순환째 들어가니까 쉬운 문제들은 그냥 답이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5개 이상 맞추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 1번 문제를 보면 용어 이런 거는 최소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보면 도시군 계획이란 말 나오면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누니까 광역도시계획 하면 틀렸고, 그럼 기억이 틀렸고요.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공공시설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이것은 주의해야 되는데 시군구라고 하면 안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항상 머릿속에 특별시, 광역시,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대하여 수립하는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구 나오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리얼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오케이.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까지는 맞는데 시장운수가 지정하는 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용도구역 중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만,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따라서 용도구역은 말단 시장문서가 나오면 얘는 지구단위 계획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답은 1번. 그래서 여기 1번에서 이번 합격단은 많이 틀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화이팅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도시군 계획, 광역도시계획,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전부를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도시군 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친 개념이니까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왔던 거고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문장을 외워야 돼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놈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바르지 못한 것, 이거는 맞다는 것. 그 다음 꼭 주의할 점은 도시군 관리계획 저놈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짤 때 동시에 위반할 수도 있다는 것, 동시에 위반할 수 있다는 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당연히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하고 광역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면 국가계획 내용이 당연히 우선한다는 것. 그래서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고 기본계획 내용하고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광역이 우선하고, 그래서 3번, 4번 지문은 위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더 이상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인데 이 문제가 바르지 못한 것에서 1번, 2번, 3번, 4번 다 맞는데 얘가 지금 5번에 가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얘가 2번쯤 가 있으면 이 문제도 틀릴 사람 많다는 거 꼭 명심할 점은 요 특별시 등 시장운수 얘네들이 광역시 군수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관할 구역에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의 파트별 계획을 짤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장기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장기 기본계획.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만들어지면 서울시에서 교통과 수도과 하수도과 주택과 등의 파트별로 계획 짤 때 저 기본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내면 실전에 가서 긴장하면 답이 잘 안 보여요. 틀린 것은 5번.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 기반시설 중 이런 문제는 뭐 우리가 깔끔하게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다음에 방자 들어가는 건데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다 맞다는 거. 근데 실제 시험에서도 나오고요. 4번에 기반시설 종류 연결 틀린 것은 뭐 다 맞는데 종합의료시설하고 장사시설 도축장하고 장사시설을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로 분류됩니다. 보건위생. 그래서 공간시설이 아니고 4번 문제 4번.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쉬운 것 절대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하려고 별도로 해설을 만들어 놨는데 기반시설이 전체 항상 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연결하는 거 틀린 거 이거 지금 한 2, 3년 굶었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도로, 철도, 항만공항, 교통,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다 빈 공간이에요. 스페이스 개념이. 공공공지 요거 공공문화체육으로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유통공급이니까 쭉 별 게 없는데 공동구하고 시장 이런 것들 주의하고 그 다음에 학교나 공공청사 나머지 뭐 문화 다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공문화체육 방제는 뭐 하천, 유수지, 저수지, 세놈 보건위생, 장사, 도축, 종합의료 그 다음에 하수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수질오염, 폐차장 이 폐차장은 환경기초, 주차장은 교통시설 하수도는 환경기초, 수도는 유통공급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전체의 시설을 기반시설이고 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요 절차를 거치는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 요 놈을 설치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전체 기반시설은 저놈을 말한다 꼭 머릿속에 신경을 써야 돼요. 저놈은.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우리가 시험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광역도시계획 적을 공부할 때 항상 머릿속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짜려면 광역계획권을 먼저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항상 시험에 문제 풀 때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누군지 하고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 이 두 가지는 정말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서 지정해야 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당연히 얘가 지정할 때 절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래 것들 시도지사나 시장운수 지자체 의견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심의. 그 다음에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도지사가 지정해요. 도지사. 그럼 얘는 이제 아래 것들 시장운수 의견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그 다음에 이거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고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시장운수는 얘들 찾아가서 지정해달라고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럼 누가 짜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도 안에서만 지정이 돼 있으면 지정된 곳에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짜서 도지사한테 찾아가서 승인을 받고 3년이 가도록 안 올라오거나 또는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짤 수도 있고 시장 운수가 도지사랑 협의해서 같이 짤 수도 있고 단독으로 짜라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국토교통부 승인받을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면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된 곳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라.
그리고 장관 찾아가서 승인받고 3년이 가도록 안 올라오거나 국가계획 관련되면 장관이 직접 짤 수 있고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장관하고 같이 짤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옳은 것은이라고 됐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그런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는 말씀 안 되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도지사가 시장운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운수하고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지 않고 수립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없다. 그런데 문제 실전에 가서 풀다가 끝에 안 봐버리면 요청만 나와버리면 맞다고 하면 또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그 다음에 시장 운수가, 이 주어가 시장 또는 군수가 주어로 나오면 당연히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으려면 시도지사가 수립한 경우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5번의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 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하며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자, 왜 없어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 풀린다는 것은 실전에 가서도 충분히 풀립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광역계획권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외워진다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이걸 섞어서 이렇게. 옳은 것은 참 실수하기 딱 좋은데 1번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라 해야지 시도지사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꼭 머릿속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에 광역시설은 지금 이 20문제 중에 6번 문제가 이게 아마 100점을 맞기 위한 문제 같은데 광역도시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시설의 설치, 배치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돼요. 광역시설. 기반시설은 기본계획 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고 광역도시계획은 내용이 공기, 녹지 환경 할 때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 환경보전, 그 다음에 광역시설의 배치규모 설치하기 위한 장기계획, 광역시설. 그래서 2번 맞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옳은 건 다 틀렸어요. 20년 단위로 짠다는 등 5년마다 타당성 다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3년이 가도록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광역계획권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 3년이 가도록 안 올라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짜버릴 수 있지 실효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옳은 것 정답이 5번인데 아마 2번에서 많이 틀리고 어이없이 4번도 맞다고 할 사람도 부직이 나올 것 같아요. 부직이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7번 광역도시계획 옳은 것은 볼까요? 옳은 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이 급하게 푸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 맞는데 요거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 의견도 없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하는 거지 도시군 관리계획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할 때 시도지사 시장운수 의견 듣고 자 여기서 지자체 의견 넣는 건 맞아요.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참 이 지문 이거 거의 다 학생들은 맞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자체 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밖에 없어요. 관련 부처하고 협의 절차는 없다는 거.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광역도시계획 짤 때는 협의심의란 거 있지만 그 다음에 3번에 시장운수가 이렇게 공동으로 짰다 그러면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해야지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도 틀렸고,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공동으로 수립할 때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장관 찾아가서 조정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기한을 정하여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다. 5번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제 예산 계획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중요한 기본적인 문장은 입에서 툭툭 외워놔야 이런 것들이 안 틀립니다. 이 문제 7번 문제도 아주 쉽지 않은 문제 같기도 하고 1번, 2번, 5번 같은 문제는 거의 뭐 답이라 해도, 그래서 꼭 이런 문제는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4번이 정답이고 4개 다 틀렸다는 거. 그 다음에 8번 문제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자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절차를 그대로 준용을 하니까 객관식에서는 수립권자만 잘 보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수립을 하자. 누가 수립하냐? 당연히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그래서 꼭 주의할 점은 구청장의 권한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짜는데 타관할구역 포함해서 짤 수도 있고 타관할 시장 군수 협의하면 된다는 거. 자, 이럴 때 주의할 점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접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에서는 안 짜도 좋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돼 있고 기본계획 내용을 다 담고 있을 때도 안 짜도 좋다. 그럼 지금 이 8번 문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지자체, 수도권에 속하는, 수도권에서 이러면 다 틀렸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이야. 예죠. 예.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짜야 되니까 전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완전 주는 날탕 문제.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요 3특 1광,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광역시장 내놈이 짰을 때는 장관에게 승인받는다 말라면 안 돼요. 승인 안 받고 협의심의에서 확정을 하고, 일반 시장 운수가 짰다. 당연히 도지사 찾아가서 승인받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꼭 명심할 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짠다라고 나오면 꼭 틀리고 이렇게. 요거만 잘 알면 돼. 잘 알면. 자, 그러면 요 구분 문제 틀린 것은 뭐 되게 쉬운 내용들이고 기초조사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5번 질문. 이건 다 쉬운 얘기인데, 같은 도 내에 있는 시군에서 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 승인권 제한은,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온 문제인데 시도지사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도 안에 있으니까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요. 해당 도지사한테. 시도지사 속에는 특별시, 광역시 다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5번 질문은 얼토당토하게 만들어 놓은 기출문제. 그래서 틀린 건 정답 5번. 그 다음에 10번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 옳은 것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 봅니다. 특별시, 광역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틀렸죠. 그래서 특별시하고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는 승인 자체를 받을 필요 없는 내용. 일반 시장 운수가 기본계획 짰다면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광역도시계획 수립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면 광역이 우선한다. 답은 뭐 되게 쉬운 문제. 이해관계자하고 주민이구 간의 기본계획은 제한할 수 없다는 거. 제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공청회 생략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할 점은 절차 생략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없어요. 10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아니고 5년마다 이렇게. 이런 쉬운 문제도 실력이 있어야 풀리고 실력이 없으면 틀리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서 주의할 점은 투기과열지구,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은 4번처럼 개발제한구역 안에 행위 제한에 관한 계획이라고 이러면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행정 절차지,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되면 그 지정된 곳의 행위 제한은 법이 뭐라고 하냐면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행위 제한은 개별법 절차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절차.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하고 변경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수산자원 관리법.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지정 변경이지, 제발 행위 제한이란 말 나오면 틀리다는 것. 행위 제한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2번 문제가 도시군 관리계 위반. 옳지 않은 것은 광역시장은 인접한 시군의 전부를 포함해서 위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인접한 시하고 협의하면 되니까.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을, 자, 여러 개 시도에 걸쳐서 여러 개 시도.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해도 괜찮다. 언제 저걸 다 협의해서 합니까?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원칙은, 그런데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당연 무효가 된다, 그런 질문하면 틀려요.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등에 대하여 도시 동산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위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보면 뭐 다. 그 다음에 위반권자는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열람기간 종료된 날부터 45일 내에 제출하여 통보한다. 요 45일이 이거 지금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을 할 때 위반권자가 이제 원칙 예외로 있단 말이에요. 이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가 위반해달라고 제안을 해요. 제안서 들어가면 45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30일 연장 통보할 수 있는데, 5번 지문은 얘가 뭐냐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려면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돼요. 주민들의 의견 들을 때 14일 이상 열람케 하는 거거든요.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한다는 거. 열람기간 다 끝나면 60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한다.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지금. 그 열람기간 종료된 날부터 45일이 아니고 60일 내에, 요거 주민들이 제안해야 할 때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람기간 다 끝나고 60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한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다. 13번 위반의 제한. 옳은 것은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기지 산업유통,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하는데 포인트가 45일, 30일도 그렇고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케 한다 하지만,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제안할 때 5분의 4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야 되고 나머지 3분이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것. 그러면 옳은 것은인데 4개가 틀렸다 하고 생각을 하고 풀어야 돼요. 주민은 용도, 지역, 지구, 얘는 제한이 안 되죠. 얘는 얘 제한하려면 기반시설 설치해달라, 지구단위 지정해달라, 산업유통, 산유, 이렇게 여기 관련된 것만 제한, 용도, 지역, 지구는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지문도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일로부터 45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30일 연장 통보, 60일이 아니고,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 첨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한 주민은 제한할 수 있다. 면적이 1만 이상 3만 미만일 때만 제한할 수 있고, 요거 맞는 거고, 이때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국공유지 포함한이라고 해요. 포함한, 제외한. 55점에서 60점 레벨의 문제. 55점에서 60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14번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위반 도시군 관리 위반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 위반을 할 때 쫙 나올 때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나오는 순간 구청장은 없어요. 광역시 군수도 제외되고 그래서 구치군구의 고유 권한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어요. 예외로 도지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얘는 무조건 짜야 되죠. 얼마나 필요한 건데. 그 다음에 3번 질문처럼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적성평가 다 생략됩니다. 그래서 옳다. 그래서 나중에 요것만 별도로 프린터로 생략하는 사유 프린터로 또 외울 거예요. 나중에 그 정도 문제 풀 정도 내면 뭐 85점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밖에 없다는.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정비 개량해달라고 제한권을 안 갖는 게 아니고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의 저 지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딴 것들을 1번이 문제네. 1번 주의해야 된다. 3번이 정답이고 다 틀렸죠. 15번 도시군 관리계 절차 옳은 것은 위반권자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위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 그렇습니다. 주민 지방의회 의견 들을 때 지방의회 의견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시설, 기반시설이나 광역시설 관련된 거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까지. 단 지구단위 계획 위반하고 지정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대상이 아니다는 것. 그 다음에 10년마다가 아니고 5년마다. 그 다음에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다음 날이 아니고 주민으로부터 위반에 제한받은 자는 전부 비용을 전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전부나 일부를 협의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번이 정답이니까 다 틀렸겠지요. 시장이나 군수가 지형도를 만들었으면 굳이 국토교통부에 가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인 도지사한테 가서 지형도면에 승인받는다는 것. 그래서 문제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자, 16번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틀린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원칙적 위반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 군수, 광역시의 군수 제외하고 포함하면 큰일 납니다. 주민은 이것저것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설명서 첨부하여 이거 첨부해야 돼요. 요거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반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 들어야 하며 타당하다면 반영하는 거 당연한 일이고 이때 공청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요. 14일 이상 열람케 하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 착수한 자는 그 결정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해서 3개월 내에 신고해야 기득권을 인정합니다. 3개월 내에 신고해야. 그 다음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 때에는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4번이 틀렸고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데 3개월 내에 신고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17번 결정의 효력 틀린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도시군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가 아니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사업공사 착수한 자는 원칙으로 그냥 쭉 계속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고 따로 할 필요도 없는 게 원칙. 그 다음 시장 군수가 지형도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 받는 거 당연히 30일 내 승인해 줄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지형도면은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없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일반 시장 군수가 직접 위반을 하고 직접 결정 고시하기 때문에 지형도면도 직접 작성해서 직접 고시하거든요. 따라서 도지사 승인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도지사는 승인 신청하면 30일 내에
대주 확인해서 승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30일 내. 그래서 이런 지문도 한번 이렇게 찬찬히 잘 좀 읽어 놓으셔야 돼요. 공법 참 좋아하는 과목 공법.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에 해당하는 개발자항구요. 개발자항구요. 딱 국가계획 관련해서 직접 위반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개발자항구역 4번. 19번 용도지역 지정 절차 특례. 자, 이 특례가 나오면 포인트. 첫째, 공유 수면에 바다를 매립을 했다. 그리고 바다 매립에서 육지가 생기면 매립의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지역과 동일할 때만 특례를 인정해요. 다르거나 두 개 이상 이웃하고 있으면 특례 자체가 없다. 그럼 매립의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하고 동일하면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때 특례 인정하더라도 고시는 해줘야 돼, 지체 없이. 그래서 지정 고시된 것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두 개 이상이 이웃하고 있으면 절차를 전부 다 거쳐서 새로 지정해줘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지역으로 자동으로 의제되는 게 있어요. 그때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나오면 항상 얘네들은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만 고시할 필요도 없다는 거. 도시적 돼버려요. 그 다음에 국가산업, 일반 도시첨단 산업 단지가 지정이 됐다. 그 다음에 대규모로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되면 이 동네는 그 순간 용도가 도시지역으로 바뀌어요. 단 전원개발사업구역도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경우는 제외되고. 자,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등이나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면 그 순간 용도가 도시로 바뀌는데, 근데 택지개발 사업 안 해가지고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려버리면 옛날 용도로 다 돌아가요. 사업이 완료돼서 풀릴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자, 세 번째, 관리지역 안에 특례가 있는데,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한 곳은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하게 되면 이때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야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꼭 명심할 점은 관리지역 안에서.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정된 것 같으면 매립 준공구역은 준공 인가로부터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맞죠? 옳지 않은 거 하나 찾아야 되니까. 어항구역, 항만구역,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등 맞습니다. 국가산업단지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국가산업첨단 산업단지. 이 농공단지는 아니라는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농공단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4번에 녹지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 안에서 이렇게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농림지역으로 바뀌어요. 관리지역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하면 그때는 당의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이 되거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관리지역 안에서만 특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풀려야 65점 나온다. 65점. 쉽지 않으면 65점. 둘이 합쳐서 65점. 20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 정도 되면 뭐 절대 지금 당장 봐도 합격한다, 그렇다고 뭐 못 풀었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고, 농공단지 절대 도시적 관계 없습니다. 도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의지되는 것.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딱 뜨면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만. 나도 틀렸고. 이게 이제 3번 지문이 관건이다. 우리가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2장에 따른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용도가 도시로 바뀌어요. 도시지역으로,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으로. 그런데 우리 배울 때 취락지구 지정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취락지구 지정된 곳을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을 때는 도시지역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보는 것 이게 아니죠, 얘도. 그 다음 항만구역 나오면 얘도 어항구역처럼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만. 5번에 택지개발지구 지정곳이든지 얘가 맞죠. 얘가 도시지역, 얘가 도시지역. 나머지 도시지역 될 수가 없어요.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해설을 달았던 것 같은데 보면은 요게 다음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자동빵으로 도시지역 돼요. 고시할 필요도 없어요.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별도로 고시하라 그러면 안 돼요. 항만구역하고 어항구역이 뜨면 꼭 도시지역에 연접한이란 말 들어간다는 거 알아놔야 되고, 국가산업단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묶였다. 앞만 봐도 농공단지는 없거든. 택지개발지구 묶였다. 얘들은 도시지역에 연접할 필요도 없어요.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단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제외되고, 이 5개 중에 하나가 되는, 이 하나로 해당하면 저절로 도시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도시적으로 의지가 되고. 그래서 항만 어항구역 나오면 꼭 도시지역에 연접한 요거 있나 없나 보고, 나머지 도시지역에 연접한이 들어가면 또 틀려요. 그래서 전원개발사업구역 나오면 수력발전소도 포함하고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시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단골손님, 농공단지, 야는 도시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이제 좀 풀려야 되는데, 지금 합격단 문제가 벌써 2바퀴를 돌아가고 있는데, 2바퀴 돌아가서 유사한 문제, 같은 문제를 줬는데도 자꾸 틀리고, 그러면 합격할 자격이 없으니까 줬던 문제, 다시 푸는 문제는 절대 안 틀려야 되니까 반복해 보시고, 합격단 문제 중에 벌써 14회인데 14회 한 바퀴 돌은 것은 책자로 별도로 나왔으니까 다시 책으로 구입해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월 문제 중에 15개 이상 맞춰야 공부 좀 한다 소리 들으니까 빠뜨리지 말고 시험장 갈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제 범위표는 지난 며칠 전에 수정을 해서 합격단 방에 카페에 올렸으니까 다운받아가지고 그대로 한번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합격한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